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지난번에는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러니까 CBAM의 큰 그림을 봤었죠. 오늘은 정말 실무에서 딱 부딪힐 만한 문제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제품도 혹시 대상인가? 아니 배출량 계산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나? 이런 실질적인 궁금증들 풀어봐야죠. 네, 맞습니다. 이 CBM이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물류나 공급망 관리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어떤 품목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좀 까다로운 탄소 배출량 계산 방식, 그리고 보고 절차,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기업은 뭘 해야 하나, 이 핵심들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 이게 CBAM 대상인지 아닌지 이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네, 지금 당장은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이렇게 6개 분야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관련 일부 품목들, 예를 들면 철강으로 만든 볼트나 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2차 가공품까지 일부 포함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쓰는 HS 코드 말고요. 이후의 8자리 상품 분류 코드, 그러니까 CN 코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CBAM 구전 부속서 I, 그러니까 NX1이죠. 거기에 명시된 코드를 꼭 확인하셔야 혼선이 없습니다. CN 코드요. 그럼 우리가 수출할 때 쓰던 그 HS 코드만 그냥 믿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같은 제품이라도 코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EU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품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EU에 수출 많이 하는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내용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상 품목인 걸 확인했다 치고요. 그 다음이 내재 배출량 계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을 측정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장에서 직접 연료를 태우거나 하는 생산 과정에서 바로 나오는 직접 배출, 이게 스코프 1이고요. 또 생산에 사용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 이게 스코프 2입니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이 품목들은 직접 배출량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곧 모든 CBAM 대상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라서 결국엔 둘 다 관리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계산 방법도 지금은 좀 유연하게 적용해 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2024년 말까지 또 일부 방법은 2024년 7월 31일까지는요. 이게 전환 기간이라 몇 가지 방법이 허용됩니다. EU가 제시하는 기본값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KETS 같은 자국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2024년 12월 31일까지긴 하지만요. 또 뭐 추정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2025년부터는 오직 EU가 정한 방식, 즉 EU 메소드로만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계산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측정 데이터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서요.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재료가 합쳐진 복합재 같은 경우는요. 그 원료가 되는 전구 물질의 배출량까지 다 추적해서 포함해야 하고요. 와, 복잡하네요. 그렇게 배출량을 다 계산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하죠? 혹시 벌써부터 인증서를 사야 하는 건가요? 다행히 아직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까지 이어지는 전환 기간 동안에는요. 분기별로 계산된 배출량 정보를 담은 보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아직 인증서 구매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확정 기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계산된 배출량 1톤당 시밤 인증서 1개를 사서 내야 해요. 가격은 EU 배출권 거래제, ETS라고 하죠. 그 ETS에 주간 평균 경매가랑 연동되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부담이 꽤 달라질 수 있겠죠. 아, 보고서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뭐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페널티가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전환 기간 중에 총 9번의 분기별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요. 시밤 등록부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첫 보고서 마감이 올해 1월 31일이었잖아요. 만약 기한 안에 못 내거나 내용이 부정확하다 그러면 배출량 톤당 10유로에서 최대 50유로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EU 수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이걸 듣고 계신 우리 기업 관계자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건 기업 상황에 따라 접근법이 좀 다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2월에 직접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이걸 타입 1이라고 해보죠. 이런 기업은 배출량 계산부터 보고까지 직접 다 해야 하니까 내부 시스템 구축하고 또 전담 인력 확보하는 게 아주 시급합니다. 두 번째는 이후 현지 바이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기업, 타입 2라고 할게요. 이 경우는 바이어가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타입 1이나 타입 2 기업에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공급업체, 타입 3입니다. 이분들도 고객사로부터 관련 정보 요청이 올 테니 미리 배출량 관리 체계를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 회사가 어떤 유형이든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역량,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그럼 구체적인 첫걸음은 뭐가 될까요? 네, 바로 그거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CN 코드 기준으로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게 시작이고요. 그 다음은 2025년에 의무화될 EU 방법론에 맞춰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표준으로 ISO 14083 같은 거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요. 동시에 이 CBAM 규정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를 키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EU CBM의 세부 규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말 실무적인 관점에서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될 그 EU 방식의 배출량 산정, 이걸 준비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2026년에 본격 시행될 때 그 충격을 줄이고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요.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회사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나 프로세스 개선 방안은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류 경로를 최적화한다거나 친환경 운송수단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또 기업 이미지도 높이는 진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CBAM 대응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